요즘 1020 세대 사이에서는 술자리를 줄이는 대신 운동이나 자기관리에 시간과 돈을 쓰는 일명 갓생살기가 대세라고 하죠. 그래서인지 요즘 다이소에 가면 영양제 코너가 꽤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소 영양제, 이렇게 싼데 그냥 먹어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선발대가 직접 사보고 약사님과 함께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뭐가 되게 많다. 비타민, 뭐 배도라지 이런 것도 있는데요. 구미 이런 것도 궁금한데? 그러니까 구미 비타민 먹어봐요. B, C, E? 뭐가 다를까? 멀티도 C. 있고 우와, C도 이거 있고. 샤인 머스켓 맛이래요. 이건 열대 과일. 그냥 젤리가 먹고 싶었던 거 아니죠? 궁금하니까 한번 아, 뭐 해줬는지 모르니까 물어봅시다. 글루타치온. 비타민C가 필요해요. 폭주하는데 폭주? 다이소를 그냥 다 쓸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다이소에서 여러 가지 영양제를 구매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이 영양제들을 본격적으로 리뷰를 해주실 정재훈 약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이제 본업이 약사인데 오늘 영양제에 대한 책도 이렇게 오늘 잘 나와주셔서 아, 영양제 또 특집인데 네, 영양제 다 물어보세요. 저희가 이렇게 다이소 영양제를 사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하나당 가격이 높아도 한 5,000원 정도더라고요. 네. 이 다이소 영양제 왜 저렴한 걸까요? 근데 일단 저렴한 게 맞는 거예요. 사실 조금 비싸게 형성이 돼 있었던 거는 포장 단위 자체가 조금 큰 편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것도 있고 다이소라는 곳은 일단 구매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점포 수가 그래도 한 1,500개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량 구매를 하면 그만큼 만들어서 파는 회사에서도 팔 수 있는 양이 확보가 되니까 가격을 좀 이렇게 딜하기가 좋은 거죠. 또 한 가지는 별도의 광고나 홍보를 안 해도 그냥 제조사에서 직접 사와가지고 직접 자기들이 자기 채널로 판매하면 되니까 이제 앞에서 살짝 얘기해 주신 부분도 있지만 다이소 영양제 이 가격에 먹어도 괜찮냐? 라고 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확실하게 약사님이 딱 말씀해 주신다면 해로운 건 하나도 없어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건 아무튼 일단 베이스는 식품에 두고 있는 거니까. 그럼 오늘 영양제 저희가 되게 많이 가져왔는데 괜찮다라고 뽑아주신 거는 또 이유도 있을까요? 여기 앞에 있는 이거거든요. 이 친구. 루테인 자잔틴을 내가 먹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것도 입문용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원료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루테인이나 자잔틴이나 이런 것들이 연구가 제일 많이 된 건 뭐냐면 황반 변성이 이미 있는 분들이 진행되는 걸 좀 늦춰줄 수 있는 거에 대한 연구가 제일 많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이런 제품들 중에 보면은 AREDS 그런 포뮬러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나이 든 분들은 그런 거를 드시는 게 더 나아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스마트폰 많이 보고 뻑뻑한데 이런 분들은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사항은 이런 제품들이 대체로 다 비타민 A가 추가돼 있어요. 여기에 들어있는 정도가 그렇게 많은 함량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 이것도 드시면서 종합 비타민도 있잖아요. 비타민 A가 여기도 들어있고 저기 들어있는 거 다 합치면 고함량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흡연자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 다음 게 비타민 D랑 아연. 이걸 추천해 주신 건 비타민 D랑 아연이 들어있어서 추천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아연보다는 비타민 D. 근데 우리나라가 또 밖에 나가서 야외 활동 많이 하고 햇볕을 많이 그런 나라도 또 아니다 보니까 비타민 D는 그래도 하루에 한 적게는 1,000에서 많게는 2,000 국제 단위까지는 섭취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뭐 2,000 정도 들어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비타민 D가 강화된 식품을 충분히 많이 먹고 안 먹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과거에 예를 들면 1960년대, 70년대 영국에서 일시적으로 비타민 D가 강화된 우유가 판매가 중단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구루병 비슷하게 증상들이 막 이렇게 다리 휜 그런 친구들이 자꾸 많아져가지고 다시 강화를 하는 쪽으로 갔거든요. 근력 운동 열심히 하시고 하는 분들은 근육에도 모종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 그런 과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먹어서 나쁠 거는 없다. 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좀 추천 주신 게 멀티비타민. 여기에 제품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를 보시려면 알약 크기를 보면 되거든요.
종합 비타민은 사실은 알약이 커요. 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돼요. 비타민만 넣는 게 아니라 보통 거기다 미네랄도 좀 넣고 하기 때문에 대체로 종합 비타민은 요거 한 2배 사이즈는 되거든요. 요거는 작잖아요. 종합 비타민인데 이렇게 작아. 입문용으로 다이소에 맞춰놓은. 근데 궁금한 게 저희는 이걸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박스를 보고 사잖아요. 네. 어떤 그럼 보지 않고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종합 비타민제 같은 경우에는 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옆에 적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럼 알약이 큰 거하고 작은 거 차이는 뭐냐면 여기 들어간 성분의 차이죠. 종합 비타민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혹시라도 어떤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결핍되는 거를 좀 막아보자. 보험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함량이 많진 않아요. 종합 비타민제는 그래서 함량보다는 두루두루 많이 넣느냐를 보는 게 더 낫죠. 종류가 많냐? 네. 저는 사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여기 이런 기억력 개선. 사실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효과가 어느 정도로 나오냐면 20% 정도? 먹으면 20%가 상승한다는 게 아니고요. 100명이 먹으면 그중에 20%가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사실 효과가 있다고 보기 굉장히 좀 불분명하다. 남들이 막 3번 보고 기억하는 거 나는 한 번 보고 막 기억하고 싶고 됩니까 그게? 그냥 공부를 더 하십시오. 사실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영양제도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조심해야 될 조합이나 아니면 과잉 섭취 위험이 좀 높은 영양제가 있을까요? 보면 예를 들면 여기도 B12가 들어있는데 제법 들어있네요. 1일 섭취량 기준보다 4,000%. 간혹가다 이제 B12 고함량 드시면 어떤 분들은 그걸 먹었더니 뾰루지가 더 많이 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왜 그런 거냐면 이거를 내가 좋으려고 먹었는데 피부에 살고 있는 여드름하고 관련된 균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먹고 막 더 잘 자라요. 막 부작용이 나거나 뭔가 좀 이상한데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의사학사하고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지. 그거를 막 무시하고 계속 드시면서 좋아지기를 바랄 수는 없다. 연령대로 좀 나누면은 어떤 걸 조금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대, 20대 때는 자기 식사 습관을 돌이켜 보시는 게 더 좋아요. 돌이켜보는. 네. 근데 이제 20대 때쯤에는 나만의 어떤 루틴, 연말, 휴일 뭐 이런 때 막 놀다가도 다시 원래로 딱 돌아가서 나 원래 이렇게 먹지 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만 만약 여기다가 추가한다라고 한다면 비타민 D를 중간중간에 보충해 줄 수도 있다. 네. 마라탕 2쫑크 먹으면서 비타민 D 이런 멀티비타민 챙겨 먹는 것보다는 또 건강한 식습관이 훨씬 건강할 수 있다. 근데 사실 마라탕은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매운 거 말고는 괜찮습니다. 잘만 정말요? 골라서 드시면. 야채가 많이 그렇죠. 야채 토핑도 좀 많이 하시고 30대, 40대가 되면은 조금 꺾이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 없어요. 뭔가 노화를 늦출 수 있다거나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건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 비타민제 정도? 비타민은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좀 좋기는 하네요. 5, 60대로 넘어오면 어떤 걸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연령대부터는 좀 단백질을 챙기시는 게 좋아요. 5, 6, 70대로 뒤로 가면 갈수록 필요한 것보다 더 적게 먹어요. 그 다음에 챙길 수 있는 거는 칼슘하고 비타민 D 정도? 이거는 우리 몸에 필요한 어떤 재료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재료는 열심히 넣어주면서 운동 안 해요. 운동. 영양제 먹는 건 평생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근력 운동은 계속 해야 되는 거지. 하다가 갑자기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만 치료제 신약 나온 거 있잖아요. 뭐 위고비 망원자로 이런 걸 맞는 분들은 의외로 또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 있다. 아직은 막 정식 논문보다는 학회 발표 이런 게 더 많지만 그리고 솔직히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먹는 게 귀찮아. 이런 분들은 절대적인 식사량이 적으니까 그만큼 영양이 부족하거나 결핍할 가능성이 있어요. 영양제 꼭 먹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을 해주고 싶으실까요? 아직까지는 100이면 100명이 다 먹어야 되는 영양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물질이 없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정상적인 식사를 하면 부족하거나 결핍이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몸하고 나의 건강은 내가 좀 주도한다. 딱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 그리고 잠 잘 자는 것.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게 먼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나한테 필요한 영양제를 딱 2-3개 정도만 지켜서 먹으면은. 네. 저희도 오늘 촬영 전까진 영양제를 그냥 싸서 쉽게 고르게 됐었는데요.
막상 들어보니까 중요한 건 얼마냐가 아니라 왜 먹느냐더라고요. 오늘의 결론은 하나, 영양제는 가격보다 필요한 이유가 먼저라는 것.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고르실 건가요?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정재훈 약사님의 신간 건강구독 사회를 또 같이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책 중에 제일 표지에 보여. 네.